안녕하세요, 슈고입니다. 오늘은 홈플러스에 왔는데요. 내일 초복이라서 삼계탕을 끓여볼 거예요. 네, 삼계탕은 어떻게 끓여야 맛있는지,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맛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계탕 같은 경우에 절대로 집에서 끓인 거랑 식당에서 끓인 거랑 맛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쇼핑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파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양파 한 봉 사고요. 마늘도 하나 살게요. 이렇게 깐 마늘 아니고 그냥 마늘은 향이 엄청 좋아요. 밤하고 배추. 그 다음에 닭을 사야 되는데 초복이라 그런지 닭이 엄청 많네요. 토종닭하고 연계가 있는데 보통 토종닭은 닭백숙에 많이 쓰이고 삼계탕은 이제 삼계탕에 많이 쓰이죠. 그런데 그 차이점이 일단 연계는 살이 부드럽고 먹기 편하고 이제 끓이기도 편하고 한 대신에 토종닭 같은 경우에는 살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 부드럽고요. 대신에 좋은 점이 국물이 잘 우러나요. 국물이 좀 감칠맛이 좀 있고 고기도 맛이 좀 더 있는 편이고요. 연계 가지고 삼계탕을 끓이면 국물 맛하고 고기 맛이 진짜 없어요. 그럼 삼계탕 집에서는 이 연계 가지고 어떻게 그런 맛을 내냐 하냐면 노게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노게를 이제 국물용으로 사용합니다. 노게랑 닭발 있죠? 닭발을 의외로 국물에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닭발하고 노게로 육수를 끓여요. 그리고 약간의 조미료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연계로만 삼계탕 그냥 물에 넣고 끓이면 절대 그 맛이 안 나죠. 여기가 닭발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닭발은 아마 없을 건데 닭발은 시장 같은 데 가야만 있더라고요. 아니면 냉동 제품밖에 없을 건데 좀 맛집이라고 유명한 집들 보면은 되게 국물이 걸쭉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닭발하고 닭에서 나온 기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묵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냥 일부러 조금 묵직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닭발이 없어가지고 닭발 제품은 없는 것 같고 삼계탕 집의 국물을 집에서는 그냥 연계를 끓여서는 맛이 안 나니까 그 국물을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국물만 보완을 하면 삼계탕은 끝입니다. 그래서 국물을 어떻게 할 거냐면 뭐 간단하죠. 치킨 파우더를 넣으면 돼요. 치킨 파우더가 어딨냐? 여기 홈플러스에는 이런 큐브로 된 파우더 타입 치킨 스톡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청정원에서 나오는 치킨 스톡이 있네요. 이건 액상인데 이게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하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요리할 때는 큐브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사용할 거예요. 이걸 넣으면 국물이 훨씬 더 감칠맛이 돌고 진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할 거고요. 뭐 이근계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그 인삼이라든지 황기, 당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약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걸 사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에 닭하고 같이 들어있는데 삼계탕 재료하고 인삼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저는 삼계탕 재료를 살 거예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집에서 삼계탕을 끓이게 되면 밖에서 사 먹는 것 같은 그런 맛이 안 납니다. 치킨 스톡하고 닭발 이런 것들로 미리 육수를 내서 국물을 진하게 만든 다음에 연계를 넣어서 끓이는 식으로 삼계탕을 끓여 볼 거예요. 그리고 일부 삼계탕집 같은 경우에는 인삼 맛을 조금 더 내기 위해서 그냥 인삼을 넣는 게 아니라 인삼 차 같은 거 있잖아요. 향이 좀 진한 거 이런 걸 넣어가지고 삼계탕에 인삼 향을 좀 더한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그냥 인삼 향이 그냥 그래서 안 넣고요. 그리고 삼계탕을 끓일 때 냄비도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런 압력솥을 이용하시면 끓이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조금 살이 훨씬 더 물러질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끓이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압력솥에 넣으시면 2~30분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냄비로 끓이시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끓이셔야 삼계탕이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런 백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솥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끓이시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리고 삼계탕이나 백숙 중에 누룽지 백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같은 경우에는 찹쌀을 깔아서 만들면서 누룽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누룽지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재료를 다 구입했으니까 집에 가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집에 왔는데요. 일단 재료를 한번 보면 파를 샀고, 양파, 그다음에 마늘, 삼계탕 모든 재료를 샀는데요. 요거는 이제 육수로 들어갈 거고요. 밤하고 대추는 삼계탕 닭 안에 넣어서 끓여보도록 할게요. 먼저 육수 재료를 좀 썰어 볼게요. 양파는 껍질을 벗겨주시고요. 양파를 한 절반 정도로만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썰어 주시고, 마늘은 이 마늘은 그냥 껍질째 넣기로 하고요. 대파는 어차피 육수 낼 거라서 큼직큼직하게만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냄비에 양파랑 대파, 그다음에 마늘, 삼계탕 재료를 지금 요게 지금 팩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재료를 넣고 끓일 거예요. 묶어줘서 넣을게요.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주고, 자, 한번 끓여 볼게요. 이제 지금 닭발이 없어가지고 닭발을 안 넣는데, 닭발 같은 걸 좀 넣어가지고 끓이면 훨씬 더 진하고 감칠맛 넘치는 그런 육수를 끓일 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 없기 때문에 닭발은 제외를 하고, 좀 이따가 치킨 스톡만 넣어가지고 육수를 마무리 할게요. 이거를 1시간에서 30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되고요. 육수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길긴 한데, 이렇게 하셔야 국물이 진하고 아주 맛있는 삼계탕 국물을 끓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닭을 손질해 줄 건데요. 닭 손질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닭은 오늘 연계로 주문을 했고요. 일단은 요 끝부분을 좀 잘라줘야 이 잡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라줄게요. 그리고 피리 제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요 꼬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라주시고, 요거는 목이 제거되어 있네요. 그리고 안에를 이렇게 박박 긁어가지고 이물질 같은 거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꼬을 때는 이 아랫부분이 있어요. 여기 아랫부분, 이쪽을 칼집을 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이따가 재료를 넣고 이렇게 다리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밀어 넣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씻어 줄게요. 안쪽을 꼼꼼히 좀 씻어 주시는 게 잡내를 좀 제거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한 마리 더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닭에다가 재료를 좀 넣어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찹쌀을 1시간 전에 불려놨고요. 채 한번 걸러 주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찹쌀을 넣어 줄게요.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밥을 조금 더 드시고 싶으시면 따로 밥을 넣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한 3, 4스푼 정도만 넣을게요. 대추를 하나씩, 그 다음에 밤, 여기에 또 씨앗 제품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넣어볼게요. 재료를 다 넣었으면 이제 여기에 칼자국 낸 데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리를 꽈서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여기에 이쑤시개를 지그재그로 넣어가지고 닫아주시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더 간편해서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육수가 다 끓었는데요. 이제 안에 있는 채소나 이런 것들을 다 건져낼 거예요. 불을 꺼주시고요. 원래 육수를 닭발을 넣으시는 경우에는 이거를 되게 오래 끓여서
육수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에 닭발의 그 감칠맛하고 뭐 기름이라든지 이런 콜라겐 성분들 이런 것들이 분해되면서 되게 좀 걸쭉하고 감칠맛이 진한 그런 육수가 완성되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간편하게 끓일 거기 때문에 삼계탕 때문에 닭발을 사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끓여 볼게요. 해가지고 요거를 한번 맛을 한번 볼 건데 채소의 맛은 어느 정도 담겨 있고요. 이런 한약재 같은 것도 좀 향이 살아 있네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재료를 넣어 볼게요. 제 요리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맛을 보면서 좀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 한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 볼게요. 여기에 어쩔 수 없이 또 마법의 가루가 들어갑니다. 요거가 좀 꺼려지시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좀 들어가야 맛있더라고요. 한 티스푼 정도 집어넣고요. 잘 저어줄게요. 지금 일단 여기다가 닭을 넣어서 한번 끓여볼게요. 닭을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총 한 3마리 정도 들어가는데 4마리는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잠길 수 있도록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 잠기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 정도 끓여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좀 이따가 한 가지 작업을 더 할 거예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삼계탕을 해볼 건데 누룽지 삼계탕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바닥이 두꺼운 주물 냄비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압력솥 같은 것도 괜찮고요. 여기에 일단 찹쌀 있죠? 불려준 찹쌀을 먼저 깔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끓여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찹쌀이 이제 바닥에 눌러붙으면서 누룽지화 되고요. 이제 위에 닭은 잘 익게 되고 그래서 이제 누룽지 삼계탕이 됩니다. 아니면은 누룽지를 만들었다가 넣으시면 또 누룽지 삼계탕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래가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잘 점검을 해주시고요. 아까 만들었던 일반 삼계탕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푹 끓여주시면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다 끓고 완성된 삼계탕을 보여드릴게요. 이따 뵙도록 할게요. 왜? 삼계탕 먹고 싶어? 자, 삼계탕을 다 완성시켰고요. 1시간 정도 지났어요. 조금 더 끓여줘도 상관없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으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들어가지고 건져줍니다. 지금 이렇게 국물이 남았잖아요. 여기에다가 좀 걸쭉해지게 국물을 만들 거예요. 일단 채를 대시고 찹쌀가루 있죠? 찹쌀가루를 부어주고 풀어줍니다. 찹쌀가루를 잘 풀어주세요. 이거는 좀 식혔다가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지금 저는 영상 촬영 때문에 급하게 해서 키지 않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걸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끓여줄 거예요. 자, 뚝배기에다가 닭을 넣고 여기다가 국물을 부어줄 거예요. 꼭 끓여줍니다. 이렇게 한번 끓여주시면 거의 다 완성된 거거든요. 여기다가 파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계탕이 완성됐는데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지금 살이 보면은 엄청 부드럽게 잘 찢어집니다. 연계라 그런지 확실히 부드럽고 맛있네요. 다리도 이렇게 부드럽게 찢어지고요. 간도 적당히 잘 맞아서 아주 맛있네요. 국물을 먹어보면 걸쭉하면서 진한 맛이 아주 맛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밤하고 찹쌀 엄청 뜨거울 거라 이거 입에 넣으면 진짜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삼계탕에 있는 대추를 안 먹는 분도 있는데 안 좋다는 말은 다 뻥이고요. 그냥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니까 달달하니 엄청 맛있거든요. 먹어볼게요. 누룽지 삼계탕도 있는데요. 보면은 누룽지가 이렇게 있어요. 누룽지 보이시나요? 누룽지가 있어서 엄청 맛있거든요. 확실히 고소한 맛이 나면서 누룽지 삼계탕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비해 확실히 고소한 맛이 나요. 자, 오늘 이렇게 삼계탕을 한번 끓여봤는데요. 삼계탕 같은 경우에 연계로 끓이면 집에서 절대 맛이 안 나니까 육수를 조금 걸쭉하고 감칠맛 있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요.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끓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룽지 삼계탕도 엄청 맛있거든요. 한번 꼭 해 드셔보시고요. 올 여름도 많이 더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몸보신할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거 먹어볼까? 토토가 되게 닭가슴살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삼계탕 있으면 항상 옆에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